안녕하세요. 깐깐하고 똑똑한 딸내미 깐똑딸입니다. 오늘은 엄마 아빠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토마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침마다 과일 채소를 꼭 드시는데 그 중에 토마토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알아보다가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공유해 드리려고요. 오늘은 토마토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저속 노화를 위한 올바른 토마토 섭취법, 그리고 건강 상태별 토마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토마토 고르는 법 간단한 요리법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엄마 아빠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토마토 상식이 사실은 대부분 틀렸다는 거 아세요?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5가지 반전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신선하다.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라이코펜 흡수율은 생으로 먹으면 4%에 불과한데요. 익히면 최대 10배까지 상승합니다. 40%까지 흡수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생토마토만 드셨다면 영양소의 90% 이상을 버린 셈이에요. 두 번째, 설탕 뿌려도 비타민C만 좀 파괴되겠지? 이것도 큰 오해예요. 설탕은 비타민 B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토마토의 저속 노화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절대 설탕 뿌리지 마세요. 세 번째, 냉장고 보관이 정답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10도 이하에서는 토마토의 숙성이 멈추고 항산화 성분이 급감합니다. 맛도 맹맹해지죠. 반드시 실온 보관하세요. 네 번째, 주스로 갈아 마시면 최고다. 시중의 토마토 주스는 가열 과정에서 비타민이 파괴되거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씹어 먹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훨씬 유리해요. 다섯 번째, 초록색 꼭지가 싱싱함의 상징. 신선한 건 맞지만요. 꼭지가 달린 채 보관하면 토마토가 계속 에너지를 꼭지로 보내 금방 시듭니다. 사오자마자 따는 게 더 오래 먹는 비결이에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토마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토마토를 왜 꼭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엄마 아빠 같은 50에서 60세 분들한테는 필수 식품이에요. 첫 번째, 혈관 탄력의 수호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요. 라이코펜은 혈관 내벽을 보호해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아빠가 혈압약 드시잖아요. 토마토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서 혈압 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두 번째, 천연 자외선 차단제예요. 엄마 요즘 검버섯 걱정하시죠? 50대 이후 급격히 생기는 검버섯과 주름. 토마토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내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전립선과 유방 건강입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항암 효과가 뛰어나요. 특히 중년 남녀의 생식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토마토에는 비타민 어랑 루테인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고요.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라이코펜의 항염 작용이 관절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최고예요. 한마디로 토마토 하나면 엄마 아빠 건강 고민 올킬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열을 가하세요. 전자레인지 2분 혹은 팬에 볶기만 해도 영양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10배까지 올라가니까요. 생으로만 드시지 말고 꼭 익혀 드세요. 두 번째, 착한 기름을 들이부으세요. 올리브유, 들기름과 함께 먹을 때 라이코펜은 비로소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토마토 볶을 때 올리브유 넉넉히 넣으세요.
세 번째, 소금 한 꼬집의 마법이에요. 소금은 단맛을 끌어올리고 비타민 산화를 막는 천연 촉매제입니다. 설탕은 절대 안 되고요. 대신 소금을 살짝 뿌리세요. 신기하게도 토마토가 훨씬 달게 느껴져요. 네 번째, 껍질째 조리하되 칼집을 내세요. 껍질의 영양은 챙기고 소화 부담은 줄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토마토의 십자로 칼집을 내고 조리하면 껍질의 영양소는 다 챙기면서도 소화가 훨씬 편해져요. 다섯 번째, 식전 토마토 한 알. 식사 15분 전 토마토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같은 토마토 먹어도 효과가 10배는 달라져요. 토마토가 아무리 몸에 좋아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주의가 필요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건강 상태별 맞춤 섭취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 중 일부 성분, 에날라프릴이나 칸데사르탄 같은 성분은 신장에서 칼륨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요. 약 때문에 이미 몸속 칼륨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토마토를 과하게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요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부정맥, 근육, 무력감, 손발 저림 등이에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 일반 토마토 1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5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주스로 농축해서 한꺼번에 여러 잔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해요.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 토마토는 당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다만 설탕을 뿌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대신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져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나 케첩은 당분 함량이 높으니 직접 갈아 만든 생즙이나 원물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 및 위궤양 있으신 분들. 토마토는 산성을 띠는 식품이라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자극적일 수 있어요. 공복에 생토마토를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가열하여 산도를 낮춰 섭취하세요. 증상이 심할 때는 토마토 소스나 산미가 강한 방울토마토 섭취를 잠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요. 칼륨 제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면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므로 토마토를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데친 후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면 칼륨 함량을 조금 낮출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골다공증 및 관절염 있으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토마토가 진짜 약이에요. 토마토의 비타민 K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뼈 건강에 유리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의 항염 작용이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 식품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공통 주의사항.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먹었을 때 아린 맛이 나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빨갛게 완숙된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 단마토, 샤인마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토마토 품종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일반 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를 주입한 가공식품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스테비아 토마토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게요. 일반 토마토는 요리가 가능하고 항노화 라이코펜이 풍부하며 실온 보관이 가능해요. 반면 스테비아 토마토는 요리하면 쓴맛이 발생해서 요리가 불가능하고요. 혈당을 안 올리는 강한 단맛이 나며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빨리 상하거든요. 다이어트에 효과적일까요? 단맛은 강하지만 스테비아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식단 조절 중 당분이 그리울 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용도로 아주 좋아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소화기 문제예요. 스테비아는 당알코올 성분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방울토마토 기준 10개에서 15개 권장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자는 주의하셔야 해요. 스테비아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일반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뇨 작용이 있어요. 스테비아는 소변 배출을 돕는 성질이 있어 과하게 먹으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스테비오사이드 성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므로 신장이 약한 분은 과다 섭취 금물이고요. 장이 예민한 분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마트에서 토마토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완숙 토마토는 붉은색이 진하고 묵직한 것을 고르세요. 라이코펜이 최대치예요. 꼭지 부분까지 빨갛게 익은 게 좋고요. 살짝 눌렀을 때 적당히 탄력 있는 게 베스트예요. 두 번째, 방울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을 고르세요. 샐러드용이나 찌개용으로 최고예요. 세 번째, 흑토마토, 쿠마토는 검붉은 빛이 도는 것으로 일반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요. 좀 비싸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네 번째, 대저 짭짜리는 봄철 별미로 미네랄이 풍부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고 싶을 때 추천해요. 3월에서 4월이 제철이에요. 다섯 번째, 홀 토마토 캔은 뒷면 성분표에 토마토, 정제수, 소금만 있는 것을 골라 요리 베이스로 활용하세요.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 꼭지를 아래로 해서 놓으세요. 사자마자 꼭지는 떼버리고요.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되 먹기 30분 전에 꺼내 놓으세요. 토마토 많이 사셨을 때는 살짝 데쳐서 냉동팩에 넣으면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농약 제거법도 중요해요. 꼭지 부분에 잔류 농약이 많으니까 칼슘 파우더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세요.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 정말 쉽고 맛있는 토마토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마토 달걀 볶음. 5분이면 완성돼요.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중불로 달궈주세요. 토마토 2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넣고요. 중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달걀 3개를 풀어서 부어주세요. 주걱으로 휘휘 저으면서 달걀이 익도록 볶아주시고요. 거의 다 익었을 때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소금으로 간하면 완성이에요. 토마토에서 나온 즙이랑 달걀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요. 밥 위에 얹어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라이코펜 흡수율도 최고예요. 두 번째, 토마토 올리브유찜. 2분이면 완성되는 초간단 레시피예요. 토마토 1개를 깨끗이 씻어서 윗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그릇에 담고 올리브유를 한 바퀴 뿌려주세요. 넉넉하게 뿌리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끝이에요. 꺼내서 소금을 살짝 뿌리면 완성. 바쁜 아침에 딱이에요. 영양도 최고고 맛도 좋아요. 세 번째, 토마토 된장찌개. 보약찌개예요. 평소에 된장찌개 끓이시듯이 하시되요. 애호박, 두부, 감자 다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6개를 통째로 넣으세요. 2분에서 3분만 더 끓이면 돼요. 토마토가 터지면서 국물의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구수한 된장 맛에 토마토의 상큼함이 더해져서 정말 별미예요. 이게 진짜 보약찌개예요. 라이코펜도 풍부하고 된장의 발효 성분까지 더해져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네 번째, 토마토 사과 식초 주스. 혈당 관리 주스예요. 토마토 2개를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익혀주세요. 익힌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고요. 사과 식초 1큰술, 물 반 컵 정도 넣어서 갈아주세요.
꿀을 살짝 넣어도 되는데요. 당뇨 있으시면 빼세요. 이걸 식전에 마시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아요. 토마토의 식이섬유랑 식초의 초산이 만나서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5번째, 토마토 견과 샐러드. 고소하고 영양 만점이에요. 토마토 2개를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쳐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껍질 벗긴 토마토를 먹기 좋게 으깨주시고요. 볼에 담아주세요. 호두랑 아몬드 슬라이스를 한 줌 정도 뿌려주세요. 견과류는 미리 살짝 볶아두면 더 고소해요. 들기름을 한 바퀴 둘러서 버무려 주시고요. 소금으로 간하면 완성이에요.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견과류의 불포화지 방산이 만나서 영양 궁합이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세계 장수마을 블루존의 토마토 식단.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장수 노인들은 토마토를 어떻게 먹을까요? 이분들은 거의 매일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익혀서 드세요. 아침에는 토마토 달걀 요리, 점심에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 저녁에는 토마토 스튜. 토마토가 주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올리브유를 듬뿍 넣어서 조리하고요. 치즈나 생선과 함께 먹어요. 이게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고 장수의 비결이래요. 토마토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 신장 결석 우려가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제한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토마토 대량 구매 팁도 드릴게요. 7월에서 8월이 제철이니까 이때 박스로 사서 소스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 직거래 장터가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못난이 토마토 요리용으로 가성비 최고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토마토 정보 어떠셨어요? 정리하면요. 토마토는 꼭 익혀서 올리브유랑 함께 드세요. 설탕은 절대 금지, 소금 한 꼬집. 실온 보관이 기본이고요. 식전에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건강 상태에 맞춰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혈압약 드시면 하루 1개 정도만, 당뇨 있으시면 설탕 없이, 위 안 좋으시면 공복 피하시고 신장 안 좋으시면 양 조절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요리법들로 매일 아침 건강하게 드시고 천천히 늙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토마토 하나로 엄마 아빠 혈관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암도 예방하고 다 챙길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